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서비스 경영 능력 시험 SMAP 모듈 A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제2회 적중 모의고사 내용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요. 모의고사 내용 들어가 보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제2회 적중 모의고사 자, 선다형 문제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기대불일치 이론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기대불일치 이론 기억하시고요. 자, 1번. 일반적으로 고객은요. 자, 과거 자신의 여러 경험에 의한 결과로 기대 형성하고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자신의 기대 수준과 비교한다. 맞죠? 자, 2번 가볼게요.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이전의 기대치와 이후의 그렇죠. 성과와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자,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 전 기대치와 해보고 나서 후 그렇죠. 예, 이후에 성과와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지요. 만족과 불만족으로요. 그렇죠. 자, 3번 가볼게요. 실제 성과가 기대보다 못하면 자, 부정적 일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부정적으로 불일치했다. 일치하지 않았다. 부정적 불일치라 하고요. 성과가 기대보다 나았으면 어떤 긍정적인 불일치다. 또한 기대했던 정보이면 단순 일치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부정적 일치가 아니라 부정적 불일치. 긍정적 불일치라고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봤고요. 자, 거리가 먼 건 3번이고요. 나머지 4번과 5번 마찬가지로 기대 불일치 이론과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내용 정리 부탁을 드릴게요. 자, 1번 봤고요. 페이지 한 장 넘기실게요.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본 중에서, 그렇죠. 공감적 관계 형성의 요건과 관계가 먼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공감적 관계 형성의 요건. 자, 볼게요. 1번. 진정한 공감은요, 상대에게 그가 표현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서 내면적인 의미까지 읽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맞죠? 2번. 상대방의 호흡의 속도를 같이 조절한다. 자, 3번. 상대방과 말하는 톤, 속도를 같도록 조절한다. 4번. 상대방의 움직이는 리듬을 관찰해서요. 그에 상응하는 리듬으로 움직여준다. 공감되죠? 예. 5번입니다. 숫자 즐겨 사용하며 발음을 분명히 자신감 있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공감적 관계 형성이 아닌 부드럽고 명확한 전달하기에 관한 요건이죠. 부드럽고 명확한. 그렇죠. 예. 자, 전달하기에 관한 요건이다. 자,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요. 5번 문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감성 지능과 조직 성과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자, 직장에서 느끼는 사랑. 감정이입, 열정 등 개인의 긍정적 감성은요. 업무 향상과 별개인가요? 자, 조직 성과에 미치는 부분 다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업무 형성과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 또한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2번. 긍정적 감정은요. 구성원의 자발적인 이타 행동을 아니죠. 이타적 행동을 증가시키죠. 또한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과 방향을 제안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3번. 감성은요, 동료와 상사 간의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부분이므로 조직 효율성에 움직이지는 않는다. 아니에요. 신뢰 형성으로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그렇죠? 영향 미치죠. 자, 4번. 감성은요,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 유발하지만 직무에 대한 몰입과의 관계는 적다. 아닙니다. 예. 자, 감성으로 인해서 동기 유발되면 직무에 대한 몰입도 굉장히 커지죠. 예. 자, 5번 볼게요. 조직 환경의 변화 및 상하 간 살벌한 의사소통, 그리고 민주주의적 조직 문화로의 변환 등이 구성원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5번. 예, 맞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1번에서 4번 틀렸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다음 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했고요. 자, 9번 문제 옆 페이지에 있어요.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컨벤션 산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신종 관광 산업으로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 큰 산업이다. 맞죠? 예. 두 번째, 개최국 국제 지위 향상되고요. 문화 및 외교 교류의 확대에 의미가 있지요. 맞습니다. 3번, 각종 시설에 정비되고요. 교통망 확충, 고용 증대 등 산업 전반의 발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4번, 대량 관광객 유치 및 양질의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할 수 있고요. 자, 5번, 자국의 차별성이 중요하므로 선진국의 기술 노하우 수용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가요? 아니죠. 어때요? 예, 자, 선진국의 기술 노하우는요, 어때요? 국제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은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못 뺄 거니까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때요? 컨벤션 산업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 잘 부탁을 드릴게요.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컨벤션 행사에서 기획 단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걸 찾는 문제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 자, 볼게요. 1번, 행사 유치 운영위원회 결성. 그렇죠. 2번, 행사 유치 신청서 제작. 그렇죠. 3번, 본격적인 행사 유치 활동. 그렇죠. 4번, 예상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렇죠. 5번, 행사 대비 추정 예산안 작성. 자, 추정 예산안 작성은 아니죠. 기획 단계가 아니라 어때요? 준비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그런 수순이죠. 자, 행동이 아닌 것은 5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답 5번이고요. 한 장 넘기실게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중 비즈니스 이메일 네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 내용 짧고 간단하게 작성한다. 맞죠? 2번, 수신한 메일의 답시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에 한다. 그렇죠. 3번, to와 어때요? CC, 참조의 용도를 구분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4번, 받은 메일의 답장 시 회신보다는 새 메일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리플레이, 회신하던가 또는 새롭게 메일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고 보낸다라고 해야죠. 자, 답은 몇 번?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5번에 서두에 발신의 이름을 밝혀 인사로 시작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실게요. 자, 말하기 스킬 중에요. 고객과 대화나 상담을 나눌 때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혼합해서 말해야 할 때 경우엔 그렇죠?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감하는 화법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었죠? 예, 그 이론 시간에 그렇죠. 아론슨 화법이라고 하죠. 답은 몇 번? 5번. 아론슨 화법이다. 이 화법에 대한 정의죠. 예, 잘 한번 또 마찬가지로 체크 표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한 장 더 넘기세요. 이번에는 2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메시지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 문자 또는 몸짓 등의 기호로 바꾼 것이다. 맞죠? 네, 2번. 피드백은요, 메시지를 수용한 전달자의 반응으로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순화하게 하는 요소이다. 피드백은 메시지를 수용한 전달자인가요? 아니죠. 예, 자, 메시지를 수용한 말 그대로 그렇죠. 메시지를 메시지를 수용한 수용자의 반응인 거죠. 메시지를 수용한 수용자의 반응이죠. 전달자가 뭔가를 메시지 전달했을 때 전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받은 수용자의 반응이죠.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나머지 효과와 채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습 때 마찬가지로 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조직 구조상 권한의 한계.
장애 올 수 있죠. 자, 2번 잘못된 매체의 선택. 그렇죠. 자, 3번 폐쇄된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장애 요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 유발될 수 있죠. 4번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태도. 오히려 아니죠.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어때요?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장애하는 게 아니라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죠? 하나의 기법이죠. 방안이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페이지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7번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3P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예, 확인하는 거죠. 자, 3P, 자, 3P, 자, 처음에 P가 3개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사람, people 맞죠? 자, 목적, purpose 맞죠? 자, 그리고 시행 퍼포먼스인가요? 아니죠. 예, 자,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날 예. 어떤 장소, 그죠? 플레이스. 자, 요 P를 예, 해서 다 총 3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People, Purpose, Place 다 모아서 3P라고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언어 표현을 아론스너법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아까 봤죠. 아론스너법. 예,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이런 거는 어때요? 자,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언어 표현을 우리는 그렇죠. 쿠션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완충하는 거죠. 고객이 예, 어때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 좀 더 완충해주는 어떤 역할. 쿠션화법이라고 합니다. 28번에 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명확하고 공정한 어떤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 거래와 타협을 하고요. 자, 또한 상호 수용 가능한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설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뭐예요? 그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떤, 예, 자, 수용 가능한 결정에 도달하는 어떤 과정,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협상이라고 하죠. 협상. 설득이 아닌 협상이라고 한다. negotiation. 협상. 자, 따라서 29번의 답은요. 그렇죠. 틀렸죠. 설득이 아니라 협상임을 다시 한번 예, 알 수가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생산 현장에서요, 자신이 실험 과정에 참여한 것을 인지하고 누군가가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산성이 더욱 올라가는 효과, 무슨 효과죠? 그렇죠. 호손 효과죠. 자, 33번 가볼게요. 자, 마음의 지능 지수다. 자, 어때요? 매뉴얼 골먼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의 예, 지능 지수, 바로 감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4번입니다. 라틴어의 나누다라는 의미래요. 자,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 전달의 뜻을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우리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주장, 이유, 증거, 주장의 순으로 설득하는, 그런 순서로 설득하는 법칙은 뭐냐? 그죠? 에어리어 법칙이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들, 정의들 각각 잘 예, 매칭 부탁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요. 이번에는 실무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형 문제,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찾으셨죠? 자, 다음은요. 땡땡기업 고객만족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나 친절이사의 취임사의 내용이다 라고 했고요. 취임사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걸 찾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자,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동질감 나타냈다. 그랬죠. 자, 우리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감성 자극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내용에 있어요. 3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화법으로 발표자에 대한 호감을 더욱 높여준다. 그렇죠. 4번, 업무 보상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의 강조는요, 호손 효과를 위해서다. 아까 봤지만 어때요? 호손 효과?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자, 할 수 있다라는 신뢰, 믿음을 줌으로써 어때요? 자, 그 대상자에게 그 내용이 그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가 그대로 예, 어때 상대방에게 실현되는 그런 어떤 영향
경향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호손 효과가 아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상대방에게 어때요?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효과, 그런 경향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자, 따라서 몇 번? 자, 5번은 호손 효과가 아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렇게 봤고요. 페이지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이에요. 자, 다음은요,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에요. 자, 대화 내용에서 필요한 회의의 기능으로 옳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고객이 물어요. 고객이, 자, 어때요? 자, 특가 세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예, 행사에서 봤는데, 행사지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정말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못 찾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 회의의 기능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화 내용에서 필요한 회의의 기능으로 옳은 거, 첫 번째, 문제 해결 기능인가요? 아니죠. 2번, 의사소통 기능인가요? 그렇죠. 직원 1과 직원 2가 서로 어때요?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제대로 응대하기가 힘들었죠. 예, 이런 거죠. 자, 내부적 회의의 부재로 인해서요. 내부적 회의의 부재로 인해서 행사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어때요? 의사소통이 결여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어때요? 혼란을 빚게 된 상황이죠. 따라서 자, 대화 내용에서 필요한 회의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바로 그렇죠. 예, 의사소통 기능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옆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번이에요. 자, 다음 고객의 사례에서 고객이 느끼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관련 이론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박스 내용 보시면요.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커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커트를 구매했는데, 자, 처음 사진에서 접했을 때는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봐서 입어보니 어때요? 그보다 못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어떤 거라는 거죠? 결과가 예, 기대보다 어때요?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는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가? 자, 볼게요. 1번 인지 부조화 이론인가요? 아니죠. 2번 귀인 이론인가요? 아니죠. 3번 기대 부정적 불일치 이론. 그렇죠. 예, 기대를 했는데 어때요? 그 기대만큼 성과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불일치했다. 예, 그래서 기대 부정적 불일치 이론이다. 자, 요 내용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4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3번 찾으세요. 자, 다음은요, 병원에서의 직원과 고객의 대화이다. 자, 대화 내용 중 적절한 걸 찾는, 예, 내용입니다. 자, 직원이요, 예, 자, 고객이 방문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잘 하죠. 예, 그런데 자, 고객이 봤어요. 뭐를요? 직원의 지저분한 유니폼과 손톱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어때요? 다음에 온다라고 하고, 예, 자, 진료를 받지 않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다음 대화 내용 중 적절한 것은 찾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이런 상황들, 기업의 첫 인상이 결정이 됐어요. 어때요? 예, 자, 직원의 지저분한 유니폼과 손톱을 통해서 기업의 첫 인상이 형성됨으로써 신뢰가 하락됐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효과로, 예,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1번, 후광 효과. 아니죠. 2번 악마 효과 아니죠. 3번 초두 효과. 그렇죠. 초두 효과죠.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어때요? 기억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초두 효과죠. 프리머스 효과, 그죠?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상황에 관련된 내용은요, 그죠? 초두 효과의, 예, 적절한 거다. 초두 효과의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거, 사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3번에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지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요, 예, 통합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문제 볼게요. 페이지 한 장 넘기시고요. 자, 45번, 4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요. 고객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등록금을 어때요? 다른 계좌명으로, 예, 이체를 했어요. 자,
자, 그로 인해서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죠. 자, 문제 볼게요. 45번. 자, 나들이의 소통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해결법을 제시하였다.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입장.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탓했죠. 예. 자신의 입장에서 경청, 해결법 제시하지. 예, 해결법을 제시하였다. 근데 이 해결법이 어때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해결법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서면화된 어떤 공식화된 그런 해결법이었죠. 자, 2번 가볼게요. 고객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적절히 쿠셔너 사용해서 다독였나요? 아니지요. 쿠셔너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본인의 생각을 바로 이야기를 했죠. 예, 아닙니다. 자, 3번. 맞장구 화법을 통해 고객의 행동에 긍정적 공감을 표현했다. 아니죠.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때요? 더 큰 불안한 마음을 더 불안한 마음을 더 키웠죠. 예, 맞장구 화법을 통해 고객의 행동에 긍정적인 공감 표현했다. 예, 요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들이는요, 2인칭 전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객의 실수를 비난했다. 그렇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큰일이네요.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라고 해서, 자, 고객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적으로 그 마음 헤아리지 않고요. 오히려, 어때요? 고객을 좀 나무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나들이는 고객의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기에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 해결책 제시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자, 고객은 어때요? 진심으로 그렇죠. 내 마음을 달래주길 좀 바랬겠죠.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의 나들이는 진심으로 고객의 마음을 달래주고 고객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는 어떤 의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죠.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인 해결책만 제시했을 뿐 실적으로 해결책을 하기로 같이 동참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 보시면요. 46번 문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김 과장의 고객을 위한 다음 행동으로 바르지 못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1번. 1인칭 화법을 통해서 나라도 놀랐을 것이라며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그렇죠. 고객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거죠. 자, 2번. 종종 일이 발생하고 자, 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경우가 많다며 고객을 진정시킨다. 그렇죠. 어때요? 고객에 대한 진정한, 그렇죠. 함께 그 문제를 좀 위로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어때요? 용기를 좀 주는 그 믿음, 어떤 안심을 좀 시키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시원한 물을 한 잔 제공하고요. 자, 차분하게 나들이의 방법을 재차 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객은 어때요? 나들이가 제시한 방법에 오히려 더 불안함만 키웠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옳은 행동이 아니죠. 또한 시원한 물 한 잔 제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제공하고요. 자, 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최대한 빨리 강구하겠다고 고객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객 응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4번, 5번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김 과장이 고객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죠. 요 내용들도 복습하시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9번, 50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하나 넘기시면요. 49, 50번 문제 볼게요. 자, 호텔 수장을 방문한 고객의 상황이다. 자, 볼게요. 신혼부부가요, 올해, 여름 휴가는 국내 유명 호텔에 수장을 가기로 결정하고요. 호텔 수장 입구에서 도착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런 왜 긴가에 대해서 어때요? 직원에게 물어보고 직원에게 어때요? 적절하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응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49번 한번 볼게요. 자, 49번. 위 대화 중 여자와 남편이 보인 고객 심리로 연결이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A 한번 볼게요. 자, 본문 내용 한번 보면요. 이게 뭐야? 입구에서부터 안내도 없고 하면서 그쵸? 고객은 어때요? 언제나 환영을 받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자, 환영 기대 심리 맞죠? 안내도 없고 나를 맞아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B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고요. 일단 우리도 기다려보자. 모방하는 거죠. 타 고객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맞고요. 자,
자, 3번 C 한번 볼게요. 객실 키를 보여주면서요. 자, 저희는 패키지로 와서 투숙객인데도 혜택 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보상심리인 거죠. 네, 보상심리. 비용을 들인 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다리지 않고 투숙객인데도 어때요? 예, 패키지로 온 투숙객인데도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보상심리 느낄 수 있었고요. 자, D 볼게요. 4번의 D. 아니, 비용을 더 지불하고 이 호텔을 이용하는데 그런 서비스도 없나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그렇죠. 보상심리인 거죠. 예, 우월심리가 아닌 보상심리. 즉, 비용을 들인 만큼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고요. 또한 다른 고객과 비교해서 또한 손해보고 싶지 않는 그런 심리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상심리라고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우월심리가 아니죠. 자, 5번 가볼게요. 2번입니다. 자, 나는 다른 것보다 이 호텔의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어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차분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렇죠. 자기 본의적 심리 맞지요. 네,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요,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그렇죠. 예,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심리를 우리는 자기 본의적 심리라고 하죠. 예, 요 내용 맞죠. 답은 몇 번? 4번이 예, 옳게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예, 내용이었습니다. 자, 49번 이렇게 봤고요.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대화 중이에요. 밑줄에 해당하는 직원의 말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을 때, 자, 디스크의 주도형 고객에게 가장 옳은 대응 방법 찾는 문제입니다. 자, 디스크의 주도형, 자, 도미넌스죠. 예, 자, 어때요? 그들은 목적에 따른 결과를 빠르게 예, 자, 얻길 바라고요. 즉시 깔끔한 업무 처리와 해결을 필요로 하는, 그죠? 예, 그런 어떤 유형을 가지고,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D, 그죠? 주도형이죠. 자, 한번 볼게요. 밑줄 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 디스크의 주도형 고객의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 볼게요. 1번. 네, 지금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이러한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고객사항에 메모해 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디스크의 주도형은 어떻다 그랬어요? 즉시, 빠르게, 예, 문제 해결 원하죠. 그런데 어때요? 다음에라고 했어요. 틀렸죠? 이건 아니죠. 2번 가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자, 지금 그럼 바로 입장하시도록, 예, 자, 도와드리고, 선배드가 나는 즉시 바로,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예, 바로 즉시, 그쵸? 예, 뭔가 좀 빠른 해결을 원하는 디스크의 주도형 고객에게 옳은 응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 4, 5번 마찬가지로, 그쵸? 예, 요거는 자, 디스크의 주도형 고객의 응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어때요? 이런 문제 푸시면서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형들, 4가지 유형들, 고객의 응대 방법들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것도 예, 자, 복습하시면서 큰 의미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야, 이렇게 부록에 있는 원투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요, 그렇죠. 예, 빠짐없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예, 답을 찾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제를 통해 스스로 또 하나 또 만들어보고 문제를 분석해보고 답안을 통해서 자,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맞으셔야 또 이렇게 좋은 점수로 또 합격증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예, 오랜 시간 예, 열심히 또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요,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